다우지수와 나스닥이 큰 폭으로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들이 랠리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무려 4% 가까이 급등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자, 일단은 미국 대선 결과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바이든 후보 쪽으로 다시 기울어져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에 불복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승자는 정해졌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안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상황과 그 다음에 기술주 랠리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LG화학의 주식을 3천억 정도 매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LG화학의 배터리 부분 분할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에 매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만 살펴보니까 국민연금이 LG화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수를 했었는지, 또 어떤 식으로 매도가 들어간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실적이 올라갈 저평가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불확실성 다 끝나고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실적이 올라갈 저평가 종목, 경기 회복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저평가 종목에 주목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5일 목요일입니다. 네, 미국이 워낙, 후끈후끈, 뜨끈뜨끈 변수가 많고, 그래서 뭐 간밤에 또 잠 설치셨을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이 가지고 있는 뭐 변화, 그런 것들은, 그냥 너무 이게 변동성이 심해가지고요, 뭐라고 딱히 결정 내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그래도 이제 뭐 급등세를 조금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1.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고요.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한 4% 가까이, 장중은 4% 정도 올랐었죠. 그래서 4% 가까이 상승 마감이 됐고 플러스 3.85%로 마무리됐습니다. 근래에 보기 드문 그런 상승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전부 다 기술주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뭐 부담이다 아니다, 뭐 이제는 뭐 진흙탕 싸움이다, 뭐 소송 들어간다 등등 여기가 많이 있지만은, 이 시나리오들이 이제 기술주들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이 나타나는 그런 쪽의 기대감으로 조금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 소식들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오늘 아침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250표 정도까지 일단 바이든 후보가 먼저 챙긴 것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개표가 더 진행이 되어 가면 이제 바이든 후보가 확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반발하고 나서죠. 이제 마법처럼 승리가 뺏겼다 그러면서 굉장히 초박빙이었던 상황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개표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뒤지고 있다가 중반에 역전했다가 다시 바이든 후보가 이 역전이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 자, 지금은 일단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바이든 후보의 그 당선이 확정이 되어 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일단 조금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불복하고 나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지션이 될 것 같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일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근데 그 외에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감을 느낄 만한 소식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경제 지표들이 조금 안 좋게 나오긴 했는데, 워낙 미국 대선의 이슈가 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묻혀버렸죠. 그래서 뭐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뭐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냥 잊혀져 버렸고요. 주가가 이제 상승을 그냥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주가 상승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난 거지? 라는 생각 좀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블루 웨이브가 막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상원 쪽 같은 경우는 그냥 공화당이 계속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원 쪽은 민주당이 계속 하는데 상원 쪽에서는 일단 뭐 민주당이 장악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하원 쪽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의회까지 민주당이 장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블루웨이브 이 파란 물결이 쉽지 않아졌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재정 부양책, 경기 부양책이 아주 그냥 대규모로 막 몰아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줄여주는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조금 약하게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블루웨이브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고강도 어떤 규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의회에서 좀 막아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일단은 우리 쪽에 제재가 들어가는 것만 조금 막아달라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증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판은 항상 지저분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변수들이 일단은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게 되면서 자, 그럼 누가 수혜주냐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서 나스닥을 크게 끌어올리는 형태로 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일단 그래요. 뭐 그래서 뭐 경제 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 뒤로 밀어놓고 지금 당장 나에게 이득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만 좀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미국 시장 소식은 이렇게 짧게 좀 진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별다른 게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딱히 뭐라고 예단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누가 이길런지는 아직은 확정짓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물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점에서는 당선자가 확정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쉽게 예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되는 거고요. 어쨌든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 반등세가 나온 게 자기들이 조금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증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더 좋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당선이 되든 당선자가 확정이 되기만 한다면 괜찮은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불복, 소송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인가, 다우지수를 좀 끌어내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또 그것과 관계없이 기술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은 만들어졌다. 그러면 증시에는 좋은 소식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LG화학의 배터리 분할 계획을 통해서 3천억을 팔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LG화학이 배터리를 분할하는 것은 난 반대한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서야 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국민연금 우리 편 들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국민연금의 생각이 똑바로 바뀌었구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요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죠. LG화학이 지금 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연금이 이 시기, 즉 9월 16일부터 9월 달에만 18만 주 매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난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이제 5일부터 30일까지 33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9월 16일부터 친다라면은 총 51만 주를 팔았고요. 이게 3천억 원 정도에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분율이 지금 8월 말에 10% 넘었었는데 이제 10% 아래로 지분이 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총 3천억 정도를 매도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이 일단은 매도를 쳤단 말이에요. 매도를 치면서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게 이제 LG화학의
그런 배터리 분할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살짝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 국민연금이 매수를 언제서부터, 어디서부터 해왔었냐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도대체 국민연금은 주식의 매수를 어디서부터 해왔을까? 자, 지금 이제 살펴보시면은요, 지난해 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해 말. 지난해 말에 이제 지분율이 9.9%였고요.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면서 계속 매수를 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매도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말이라고 하면 LG화학의 주가가 30만원대였어요. 네,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이게 70만원 정도 수준이었죠. 근데 대부분 이제 70만원 아래쪽에서 팔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한 2배 정도의 수익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매수를 통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은 단타를 치는 부분들은 아닌데, 최근에 좀 단타 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죠. 근데, 일단은, 이, LG화학이라는 주식을요, 조금 길게 가져가자는 생각으로 매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점 올라가서 2배, 100% 수익이 나버렸어요. 이 매도를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수익을 좀 챙기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깝깝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LG화학의 분할 계획이 나타나게 된 거죠. 딱 보니까, 이게 뭔가 지금 이상하거든? 그런데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 역시도, 굉장히 반발하고 나서요. 그러면 여기다가 좋은 핑계가 된 거죠. 매도하기 좋은 핑계. 그래서, 지금 매도하면 되겠다. 그래서, 난 LG화학의 배터리 분할에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이 그 배터리 분할에 대한 주주총회를 통과를 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날도 팔아버린 거죠. 근데 주주총회가 열린 날은 55,000주를 파는 거고요. 그 45만 주 정도는 그 전부터 계속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분할 때문에 매도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은 조금 애매한 거고요. 팔기 위해서 분할 계획을 이용했다라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뭐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지분 가치가 희석되고 국민연금의 주주 가치 훼손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된다. 그래서 나는 매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도 챙기고요. 네. 명분도 생기고 그 다음에 욕도 안 먹고 네, 아주 좋은 그런 매도의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LG화학은 일단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매수를 계속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상황을 보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1년 동안 너무 올라왔었던 부분들도 부담이 좀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배터리 분할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라도 개인들은 조금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국민연금은 수익을 많이 내고 팔았지만 개인들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팔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는 거. 연기금도 팔았는데 우리도 팔아야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포지션, 이 포인트가 서로 달랐다라는 부분들만 생각하세요. 국민연금도 손해보고 팔았을까? 아니라는 이야기죠. 기관도 손해보고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챙겨야 되는 쪽에서 이렇게 비난받지 않고 팔을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전에 삼성전자 팔 때 그 외국인들도 이런 핑계를 한번 찾은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좋긴 좋은데 나는 그 계획엔 반대세. 네, 이런 매도 의견이죠.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가 이제 좀 주춤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평가주들이 주목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가 344% 순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만도는 284%. 그 다음에 OCI, 신세계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실적이 크게 오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OCI는 198% 정도 되고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184% 정도 예상이 되네요. 네. 신세계, 네, 뭐, GKL, 강원랜드, 전부 다 이제 순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잘 보시면은 뭐,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그동안 좀 억눌렸던 기업들 쪽으로 분위기가 좀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내년 정도면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진정될 것이다. 실적 개선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좀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상승하는 기업들은요. 일단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를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라면은 뭐 실적이 올라가도 별
뭐 별다른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 그동안 계속 내려와서 바닥을 처박히고 있는 상태, 그런데 내년도에 실적이 올라간대요. 그렇게 되면 바닥을 잡는지 여부를 또 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실적이 상승하고 있는데 바닥을 못 잡고 있다. 그럼 뭔가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나빴더라도요, 지금 실적이 상승할 것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옆으로 서주는 그런 바닥 잡기 노력을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미 상승세로 전환을 시켜가고 있다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급적이면 배당을 주는 기업이라면 배당까지 같이 챙길 수 있도록 연말 시즌에서 조금 노려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 위주로 한 번씩 찾아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하죠. 자, 지금 증권사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 시장에 이미 잘 알려진 종목들은 이미 기대감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 실적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크게 움직임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밸류에이션은 문제가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흔들림이 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동안은 이제 그 수급 또는 이제 재료 이런 것들 가지고 주가가 뭐 조정을 받거나 급등을 했거나 이렇게 됐는데, 이제부터는 실적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이 펀더멘털에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정책적 수혜라든지 또는 실적, 그렇게 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1년 동안 억눌렀던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개선될 것이다라고 판단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찬성을 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좋은 기업들 찾아서 투자하라. 그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대선 상황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대신에 의회를 장악하는 그런 형태까지는 가지 않고 이제 백악관과 의회가 분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주들의 안도 랠리가 나타나서 시장을 끌어올렸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국민연금이 LG화학을 3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 의도가 과연 LG화학의 배터리 부분 분사에 따른 그런 반발인지 아니면 차익을 챙기기 위한 명분이었는지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적이 오른 저평가주 이제부터 주목하자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불확실성이 끝나고 코로나도 괜찮아지고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된다라면 저평가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실적 올라가는 기업들에게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 여러 회사, 여러 산업, 위험도가 다른 여러 투자 상품, 여러 나라별로 자금을 나눠서 투자해야만 할 것이다. 그물을 넓게 만들어서 던지면 노력한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비중이 약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 계시지만 실제로 리스크 감소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기대치들은 굉장히 높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분산 투자 꼭 해내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따른 성공 투자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는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변동성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불확실성이 끝났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접근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